실태조사 부분이 이 책자로 보면 33페이지 밑에 부분인데요. 3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것은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가 되겠고요.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이고 전체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총 25개의 항목을 조사를 했습니다. 34페이지 밑에 보시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조사표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 25개 항목, 이 직불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정부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모두 종합을 했습니다. 일단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거, 농지원부라든지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 정보원에 있는 자료까지 다 통합해서 각 필지별 농지 소유자가 누구고 그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고 행정이 하여튼 파악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전부 종합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 거창이랑 화성, 여주, 안성 이 4개 지역인데 경남이 전체 면적이 한 30% 정도가 되고 나머지 경기 지역이 한 70% 정도 됩니다. 조사 평가 부분을 이제 36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일단 전체 이 필지의 소유주가 연령이 한 65.8세 정도 됩니다. 거창 지역은 주로 농촌인데 평균 연령이 한 70세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지 원부는 도서 농지 한 47% 정도만 등록이 돼 있었고 반면에 이제 경영체는 한 85% 정도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지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농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역 영농 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45% 정도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3% 정도만 있다. 내가 죽고 나오면 여기서 농사 지을 사람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다음에 농지 취득 목적입니다. 이 농지 소유 부분인데요. 농지법상 우리가 아까 봤듯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예외적인 농지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걸 좀 보려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전체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게 한 66% 정도 있고 예외적으로 하는 게 한 10% 있고 확인이 안 되는 게 한 22% 정도 있었습니다. 상속 취득이 9%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체험 영농이 한 1.1%, 한 12헥타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위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사실 투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행정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보려고 농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기 의심 사례로 이제 보는 건데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사실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땅을 사놓고 2년 이내에 농지를 전용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투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보면 이제 도시 근교 지역일수록 좀 많습니다. 화성이 한 62헥타 정도 있었고 안성이 42헥타, 여주가 33헥타, 그리고 거창이 19헥타 정도가 있었습니다. 농지를 구매한 이후에 2년 이내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밑에 부분은 보시면 이건 부재지주의 개념인데요. 부재지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비용농 타지역 거주 이것이 부재지주인데요. 농촌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비용농 타지역 거주의 비율은 조금 낮았는데 어쨌든 이런 전체 조사 대상 면적의 한 30%는 부재지주가,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시면 상속받은 농지 중에 아까 상속받은 농지가 한 9% 정도 있었는데 그 전체 상속 농지 중에 상속 농지를 부재지주가 가진,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50%,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상속 농지의 절반은 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용 측면에 있어서 39페이지 위쪽 슬라이드입니다. 이용 측면에 있어서 개인 임차농지 비율이 한 42% 가까이로 굉장히 높았고 자경의 비율은 한 3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차를 통해 하고 농사를 짓는 게 한 10% 정도 있었고 휴경이 한 5%. 나머지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부분에 임차료 부분인데 임차료 부분은 사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한 80%, 7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물로 대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농지 임차료 수준은 지역마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 40페이지에 이 농지 임대차 부분의 불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가 농지법이 199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 이후에 사실 뭐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는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 거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봤는데 전체 한 62% 정도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수령 유형 부분인데요. 직불금 수령 유형 부분에 보시듯이 정상 수령하는 그런 실경작자가 수령하는 경우가 제일 밑에 부분 전체 표를 보시면 한 677헥타, 63.6%는 정상 수령이었지만 나머지 부분 사실 여기 미응답 확인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어떻게 보면 직불금의 부정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전체 246개 필지, 근데 61.5헥타에서 이제 불법적인 직불금 수령 행위가 발견되고 있고, 근데 특히 보면 농촌 지역보다는 땅값이 높고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은 4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쨌든 농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남은 거창만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역과 같은 그런 특성들이 여기 창원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근교 지역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이 아까 조사할 때 행정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까 조경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목이 안 맞거나 지번이 안 맞거나 사망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소유되고 있는 이런 농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이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고 제도라든지 허가제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농지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조경 회장님께서 다양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지금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나 이용 관련된 이제 종합 관리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농지 관리원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이런 뭐 직구청이든 뭐든 어떤 형태로든 토지대장이라든지 등기부 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재 관리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리고 투기와 관련해서 이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